사랑하고 주고받은 편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편지문 서간문이고요. 글의 종류는 편지문 서간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술 갈래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작년에도 여기 시험범위 안 들어가겠지 에헴 했다가 들어가서 좀 당황한 기억이 있죠. 고백적이고 설명적이고 예시적입니다. 진솔하게 쓰겠지.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 요게 빨간색 체크. 고흐는 삶과 예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라는 걸 편지에 있는 구조를 통해서 추론해낼 거다. 고흐의 창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흐의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예술관과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아마 요 정도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곧바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답 찾지 않을 거고요. 왼쪽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테오야, 고흐의 동생이고요. 편지의 수신인이면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 누구야, 고흐의 후견인 역할도 좀 한 셈이지. 물건 그림 팔아주고 그랬으니까. 고흐의 동생 편지의 수신인 혹은 구체적인 독자, 뭐 청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구체적인 독자, 청자를 설정해 놓았다. 너의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사실 저는 이 첫 문장부터가 너무 낯설어요.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 남동생한테? 이날에 맞추어 너의 생일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잘 그리기는 했어도 내가 봤어도 이 그림에 대해 만족,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아,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에게 보내지 못했다. 미안. 그림을 되살려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는 하겠지만 겨우 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하거든. 머리와 손 뭐 이러한 것들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손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한다. 화가인 이 글의 편지를 쓴 고흐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의 요소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그리고 싶어.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조폭이랑? 아니에요. 싸움 세모.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니? 첫 번째 예술관, 그림이라는 것. 유화는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싸움 밑에 예술을 창작할 때의 고뇌와 고통이라고 해놨고 이럴까 저럴까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펼쳤다라는 건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힘들여서 최선을 다해 그려야 한다 라는 고흐의 예술관이 또 담겨 있는 거지. 밑에 테오에게 전하는 생일 축하 인사, 감자 먹은 사람들을 먹는 사람들을 느끼며 그리며 느낀 고뇌에 대해서 쉽지 않았어 동생. 밑으로 내려오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체크, 금빛 틀에 끼우면 좋아. 그림을 그리면서 액자의 색깔까지 정해주는 거죠. 그림을 그린 화가,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있어. 잘 익은 밀밭에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아. 어쨌든 노란색 바탕의 배경이 좋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 돼. 무엇이? 그림이. 특히 어두운 배경, 세모,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아. 대신 금빛을 좋고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의 벽도 괜찮아. 주변이 환해야 돼.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몹시 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그림 자체가 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 배경마저 어둡다면 그림이 죽어 이건겠지.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려서 있는 것 같았어. 언제?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쨌든 보고 그렸을 거니까.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화덕, 하얀 회벽, 타오르는 불빛, 뭐 장작빛이겠죠? 얘네들은 뒤에 그림 나오겠지만 이러한 그림의 요소. 그러한 불빛은 그림 바깥에 있지만 이 그림 자체에서는 빛이 타오르는 그런 장면은 없나 봐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식탁에 앉아 있는 요 사람들을 뒤에서 황금빛의 배경이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어. 이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은 실제 현장의 빛이 금빛 액자 테두리에 느껴진다. 나는 그렇게 느꼈단다. 태호야. 주관적 인상. 다시 한번 말하는데 왜 그럴까? 강조하고 있는 거고 꼭 이렇게 해주지 않으련 당부하고 있죠.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해서 그림을 돋보이게 해야 한단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다오.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내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드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에 좋아 보일 만한 부분도 퇴색될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잘 표현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니까. 형이 99% 완성해 줄 테니까 1% 액자만 형이 말한 색깔로 좀 걸어줄래? 이거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금색이 파란 색조를, 금색이 파란 색조를 두드러지게 할 거다. 강조할 것이다. 강조할 거다. 금색이 파란 색조를 강조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죠.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과정에 담겨 있는 고흐의 예술관 별표 반 개 정도 기억을 되살려 그렸다. 유화 또는 행하고 창하는 것이다. 그림은 경험한 바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행하고 창조한다. 창조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예술 작품이 된다. 요 며칠 치열하게 싸웠어. 마무리하지 못할까 걱정도 했지. 예술가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밑에 액자를 거는 걸 표구한다라고 그러죠. 표구 방법. 그림이 돋보일 수 있게 그림의 금빛 틀을 채우기를 바란다. 그게 안 된다면 벽지 색깔이라도 좀 맞춰주렴. 이렇게. 표구 방법을 설명하는 이유, 그림이 돋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나올 거예요. 형, 왜 그렇게 그림이 돋보여야 되는데? 내가 농민들을 그렸거든. 농민들 왜? 그림에 나와 있는 농민들이 돋보여야 그들의 삶이 돋보일 거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거예요. 예술적 대상이 된 농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 그렇죠. 웃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지구평화 전쟁이 없는 세상 이런 거는 됐고 그냥 제가 꿈꾸는 세상은 육체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이에요. 난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 노동가라든지 목수라든지 이런 저 환경미화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을 거고 학벌에 대한 그런 우선이나 막 이런 것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힘든 만큼 몸 힘든 것도 좀 대우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들. 만약에 그런 세상과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100억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걸 들고 갔었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죠.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서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물감에 달걀 흰자 녹여서 그걸로 칠하고 그랬었거든요.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내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분이 엄청 좋아졌겠지?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고흐는 유화만 그린 게 아니라 석판화도 그린 적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어 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당신 파나만 볼 때는 몰랐는데 이러한 유화를 보니 당신 그림 실력이 엄청나시군요. 라고 칭찬을 들었죠. 내가 그렇게나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모델을 보고 그린다 꼬불꼬불 밑줄. 누구를 그리냐?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손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모델, 주된 모델은 농부들이었었단 이야기인 거겠지. 귀족들이나 자산가들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즉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어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합니다. 라는 이야기.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라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한 거지. 일단 얘가 창작 의도,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죠. 손으로 땅을 팠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동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들은 자기의 몸을 써서 일을 한다라는 거지. 그거를 옮겨보려고 한 거야. 그들의 손을 그린다. 그들의 노동을 그린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농부는 손으로 일한다. 손으로 일해. 자기의 힘을 직접 쓰는 거지. 그게 바로 정직한 거다. 자기의 힘을 써서 먹을 걸 벌어오는 게 정직한 거다. 그러한 정직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그렸으니까 그들의 그림이 어떻게? 그래서 돋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양식을 얻은 것이다.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다. 교양 있는 사람 세모, 농민 동그라미, 둘이 서로 대조. 교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농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삶, 요게 요즘 수능 문제인 거죠. 그런 삶, 어떤 삶? 손으로 땅을 파고 정직하게 양식을 얻는 것.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는 것. 요게 그러한 삶의 내용인 거지. 학교쌤께서 이러한 수능 출제에 좀 민감하시면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기간 다가와서 복습하실 때, 최종 점검할 때 지시어랑 대용 표현 있죠. 이, 그, 저 이런 말들 하나하나 도대체 뭘까 자세히 확인하셔야 한다. 그런 삶을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서 세모,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다. 왜? 있는 그대로 그려야 그들의 삶이 잘 나타나고 그래야 그들의 삶이 정직하고 그들의 삶이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짠 이러면서 쟁기 들고 있고 이런 그림 그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서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 그대로 그려 꾀재재하게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린 요로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꾀재재한 시골 소녀가 잘 차려입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인다, 더 예뻐 보인다가 아니라 시골 처녀가 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도시 처녀보다 훨씬 정직해 보인다. 삶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지. 꾸미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골 처녀가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세모 별로거든. 그녀의 참 모습은 사라져버린다. 작업복을 입어야 돼. 이러한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 세모. 주일에 교회 갈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일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아 보인다. 작업복 자기 본연의 모습 옆에다가 꾸밈 없는 꾸밈 X. 이러한 모습이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그것은 잘못인 거야. 관례대로 그리는 거 잘못이야. 곱게 다듬는 거 잘못된 거야. 이러한 것들.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 군데다가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어놓고 같은 것 찾기, 다른 것 찾기, 글쓴이, 작가, 고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표현은 그렇지 않은 것은 물어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고흐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 스타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닌 거거든.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는 게 좋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이상할 것 없지. 외양간의 거름 냄새는 당시 농촌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밭에는 밀이 익어가거나 감자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인들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니 안 되지. 향수 냄새를 풍긴다 뭐예요? 꾸미는 거지. 관례에 따라서 그리는 거지. 이 당시의 관례는 뭐예요?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 한둘 정도를 활용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데 보기 좋게 그려야 돼. 깔끔하게. 그렇다라는 거지.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잠깐 볼게요.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에 대한 설명 됐고요. 농민과 도시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이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고 있었죠. 농민의 정직한 삶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었고 꾸미는 삶은 세모처럼 표시했었지. 밑에 거 중간에 볼 것 없고 고흐는
농민이 도시인처럼 꾸민다면 참모습을 잃는다. 농민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곱게 다듬기보다는 투박해도 진실되게 그려야 한다.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렇다고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것은 아니지.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대학생활하고 졸업하고 여러분들 2학년이지 졸업하기 전에 나는 이 작가 화가가 좋더라고 그냥 한두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무슨 주의야? 그 무슨 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지? 아 그렇구나. 다른 애들 뭐뭐뭐 있어. 어디에서 온 걸까? 그럼 앞에 것도 보고 이 흐름에 왜 요즘엔 이런 걸 보기 쉽지가 않지? 다른 흐름으로 넘어갔구나. 이제 걔네들도 연습해 보는 거. 그 정도 그림인 거지. 그래서 그냥 취미 정도로 교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저는 르네 마그리트라고 초현실주의 작가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초현실주의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 작가는 좋아해요. 이렇게. 파이프 그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아저씨. 그래요. 중절모 쓴 아저씨인데 얼굴이 이렇게 사과로 얼굴 다 가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유럽의 마을인데 사람이 막 비처럼 내리는 것들 그런 그림. 보면 할 거예요. 저 성현이 잔다 저.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에서 자는 거예요.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 그림이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기를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명해. 당시에 꽤 유명했던 그림상이에요. 뒤랑 류엘은 소멸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겠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하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줘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자. 어머, 나 그림을 그릴 때 최선을 다하고 있어.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나도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야, 아무리 니네 형 그림이지만 좀 제대로 된 것 좀 가져와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참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빨간색 체크,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진실하고 정직한 그림은 뭐예요? 보기 좋게 꾸미지 않는 그림이지. 농촌 생활을 그리는 건 만만치가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애쓰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지. 오호, 빨간색 체크.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 요게 글쓴이, 고흐의 예술관이지. 밀레, 드구르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관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니? 나 밀레, 드구르시 너무 좋아해. 왜냐?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 그린 그림 때문은 아니고 고흐는 앞에서부터 계속 뭘 강조해 왔지?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강조했지. 내가 봤을 땐 밀레 드그루시 확실히 꾸미지 않는 진솔한 그림을 그렸어. 정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럽고 청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고 혹평을 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좋아. 이건겠지.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체크. 일단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그들의 그림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해야 돼. 그리고서 그려야 돼.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지금 화가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또 다른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동그라미. 정직하고 진실된 거거든요. 많은 점에서 도시인의 교양 있는 삶의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지. 무엇 때문에 그들, 농민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농부들은 예술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무식하게 농사만 져? 아니,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술이니까. 옆에 고흐는 벌써 체크합시다. 당시의 화가들 세모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왜? 농부들을 관례에 따라 예쁘게만 표현해 놨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들의 모습을 왜곡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림은 진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밑으로 내려올게요.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의도,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걸 직접 마련한다. 투박하더라도 농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어 한다. 밑에 나와 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 담긴 고흐의 예술관 빨간색 별표. 그림은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주위의 평가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야 한다. 누구처럼? 위에 나와 있는 밀레 드구르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요거는 이름 써놓을게요. 괄호 해놓고 밀레 그루처럼.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주의 기법에 의해서 그려야 된다는 아닌 거야. 이렇게. 됐고 됐어. 7번 같은 거지. 거름 냄새 나는 외양간 좋아해. 작업복 입은 농부 좋아해. 등불 아래 감자 먹는 사람 좋아해. 꾀재재한 파란 치마 시골 처녀 좋아해. 신사 외투를 걸치고 교회에 가는 꾸며진 농부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고요. 다음 페이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유나 이거 유화 그리면 보통 얼마나 말리냐? 한 2달 말리나? 너네 안 해요? 보통 제가 보기로는 1~2달 정도? 넉넉하게 한 3달 정도 말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절의 화가들은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말려놓고 또 다른 작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소품도 함께 상자에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를 거야. 그러니 2번째 석판화. 맞아. 석판화 그렸었었지. 그러니 2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이 유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르티의 시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 진실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솔직히 내 그림이 혹평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객관적인 평가 아래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기분이 찜찜하다고, 나랑 별로 사이 안 좋다고, 뭐 내가 술 한 번 사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혹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지.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할 걸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 써야 하는데 근데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 뭐래요? 자신과 같이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화가 그러면 얘네들 동그라미지.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아 라는 말의 전제는 자신과 같이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화가들은 어떻게 생활 자체가 넉넉하지 않아 이런 뜻이야. 즉 당시로서는 비싼 값 받고 팔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농민들의 그림.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 문제, 가난함에 약간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가난에 묻혀서 파묻혀 있지는 않을 거야. 나 가난해도 계속 그림 그리는 의지를 갖고 있을 거야.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화 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에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돈 주고 붓 여러 개 사면 안 되나? 가난하잖아. 어디냐?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수정해야 돼. 아주 사소한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 태도죠.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돼.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이 작품의 독창성 빨간색 별표 밑줄 빨간색 체크. 관례에 따라 관례와는 달리 진솔하게 표현한 농민의 삶입니다. 오늘 보내준다고 했는데 날짜 맞추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너의 빈센트 1885년 4월 30일 어쩌고 저쩌고 고우의 편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고흐 입장에서의 따지면은 재수씨지 재수씨. 태호 부인 남동생 부인이 엄청 이거를 잘 모아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훌륭한 그림이 있어요라고 광고 홍보하고 미국에서 큰 전시회가 한번 열려요. 이렇게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표 작가들 거기에 이렇게 출품을 해보는 거지.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 가장 주목해야 하고 위대한 작가 3명 중 1명으로서 이름을 올려 전시회하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근데 제가 예술가라면 죽어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냥 살아서 인정받고 죽고 난 다음에 한 20년 있다가 걔 그림 별로였었던데 난 그게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난 살아서 잘 살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그리고 죽어도 웬만하면 전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다음. 예술가로서의 고흐의 태도. 제 선량한 표정으로 뒤에서 되게 음흉한 짓 하고 다니나 봐. 그런 거는 아니야.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 가난함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파묻혀 있지 않을 거야. 가난해도 예술은 지킬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체크할 데가 없네.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여전히 잘 풀어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고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뭘까요? 그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 페이지에선 엄청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뭐 액자 색깔 좀 신경 써줘. 그림 돋보이는 액자. 그리고 형이라서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형 좀 힘들다. 근데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생활의 어려움. 그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감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지. 어두침침한 방에서 사람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육체 노동합니다. 고흐가 그림을 액자를 금색 액자 금색 액자에 끼워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그림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니까. 여기까지 체크합시다. 투박한 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 육체 노동, 정직하다. 그들의 삶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손이 너무 반질반질하고 손톱도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안 돼. 다음 고희의 편지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세모 표시했죠.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동그라미 표시했지. 근데 이렇게 슬쩍 보기만 해도 깨끗하고 깔끔해 보여.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 그런 걸로 느낌으로만 구분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중요하나 외울 건 아니다. 저거 또 잔다. 저거 어떡하니? 다음 페이지. 고흐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라는 것들. 일단 거꾸로 한번 가볼까 해요. 고흐의 예술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사람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손으로 땅을 팠다.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다.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 그러한 삶이 감탄받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몸 써서 일하고 정직하게 먹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감탄받고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고흐의 삶에 대한 겁니다. 삶을 대하는 고흐의 태도가 잘 드러난 부분. 답 볼게요.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 기억나나요? 이 분야의 화가들 어떤 사람들이지? 농민을 포함한 노동자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가들. 하지만 가난한 화가들. 얘네들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들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물질적 어려움, 가난함에 주춤해도 그것에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가난해도 내 뜻대로 그림 그릴 거다. 이야기. 인간과 예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옆에 그렇죠. 대부분 짝이 있죠. 없으면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주 둘이 얘기하고 오케이.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아무도 안 하겠지? 다음 페이지. 혹시 예했니? 파레토의 법칙. 아직 이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죠? 진도가. 제 기억에는 이게 없습니다. 혹시 얘네들 일단 뒤에 이렇게 붙는 식으로 학습활동 붙는 애들 일단 일괄적으로 빼서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나가게 되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영화 즐거운 인생 됐어.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문제 나와 있는 거 이따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